일부 초량동의 아들. 1964년 부산 초량동. 항구의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새벽마다 바닷새들이 울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소년 상진. 그의 첫 기억은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바다의 냄새였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 어머니는 막걸리 장수. 비록 가난했지만 골목의 사람들은 늘 웃음이 있었다. 세상은 넓다. 바다는 더 넓다. 아버지의 말은 어린 상진의 꿈이 되었다. 1972년 부두가 점점 기계화되고 일자리가 줄자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다. 그때 상진은 8살이었다. 이부 서울, 낯선 하늘, 삼양동 근처의 허름한 집, 연탄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상진은 사투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용문중학교 교실 끝자리에서 그는 늘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주일날은 교회 가자. 사람 사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찾아간 삼광교회. 하얀 십자가,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타고 내리는 오후의 빛. 그곳에서 상진은 처음 윤정을 보았다. 성가대 단원인 그녀는 늘 앞줄에 앉았다.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을 때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다. 상진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출석부 맨 앞에 이름을 적었다. 정상진 출석 1회. 그날부터 그의 일요일은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3부 편지의 시작. 상진이 대1고에 진학하던 해 윤정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반주를 맡았다. 둘은 같은 청년부였지만 늘 눈으로만 인사했다. 어느 주일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고 윤정이 다가왔다. 상진 오빠 부산에서 왔다고 했죠? 저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바다 진짜 넓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깊고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날 밤 상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을 설쳤다. 며칠 뒤 성경책 사이에 접힌 흰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상진 오빠. 찬송가 다시 만날 때까지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오빠 생각이 나요. 부산 바다는 어떤가요? 언젠가 꼭 함께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우체통에 넣는 손끝이 떨릴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사부 짙어지는 계절. 1978년 여름. 삼광교회 청년부 수련회. 북한산 자락 수양관. 모닥불. 찬송가. 밤이 깊자 윤정이 다가와 속삭였다. 오빠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평생 이 불빛 밑에 있을게. 둘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 후로 상진은 밤마다 윤정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고백 대신 오늘의 일기만 담겼다.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 청년부 소식, 그리고 한 줄짜리 진심. 윤정아, 바람이 불면 내 이름이 들려. 그녀의 답장은 언제나 짧고 고요했다. 상진 오빠 나도요. 기도할 때마다 바다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9년 가을, 세상이 흔들렸다. 정권이 무너지고 거리마다 군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윤정이 말했다. 아버지가 춘천으로 발령 받으셨어요. 나 곧 가요. 그날 교회 뒤 골목에서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상진 오빠. 우리가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손잡아요. 눈이 내리던 밤, 상진은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흰 손수건에 그녀의 글씨를 감싸 넣었다. 오부 바다 위에 편지 1980만 1982. 고등학교 졸업 후 상진은 목포해양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라도 그녀의 편지를 계속 쓰고 싶었다. 항해 실습 중 밤마다 그는 선실의 조명 아래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 편지는 우체통에 넣을 수 없었다. 윤정아, 오늘 별이 참 많아. 너는 지금 그 하늘을 보고 있을까? 파도 소리가 내 목소리 같아.
나는 아직도 그 교회의 빛을 잊지 못했어. 편지를 쓰고 나면 그는 그 종이를 접어 항해일지 사이에 넣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 에필로그. 다시 빛이 내리던 날 현재. 세월이 흘러 상진은 머리가 희끗해진 채 다시 삼광교회를 찾았다. 예배당은 새로 지어졌지만 빛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창문을 통과했다. 그는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 윤정의 마지막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손잡아요. 상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전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날 오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오래된 편지의 답장을 보내온 듯했다. 빛이 내리던 교회 바다 위의 편지들. 1. 1980년 3월 목포 기숙사에서. 윤정아, 오늘은 입학식이었어. 목포의 바람은 부산보다 더 짰고 하늘은 유난히 낮더라. 새벽 기숙사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를 듣다 보면 교회 오르간 소리 같기도 해. 여기선 모두가 바다를 꿈꿔.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하얀 십자가 아래 너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2. 1980년 11월 첫 항해 중. 윤정아, 배가 제주 남쪽 해역을 지난다. 낮엔 태양빛이 수평선 위를 미끄러지고 밤에는 별이 파도에 비친다. 바다의 냄새는 너의 손수건 냄새랑 닮았어. 내가 그걸 코끝에 대면 세상은 다시 교회 안처럼 조용해진다. 나 아직도 네가 부르던 찬송가를 기억해.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노래가 이 항해의 나침반이야. 3. 1981년 6월 인도양 한가운데서. 윤정아,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야. 바다 위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사람들의 얼굴엔 지쳐버린 어둠만이 있어. 나는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만나자. 그때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사랑이란 꼭 함께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움도 믿음처럼 자란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겠어. 4. 1982년 2월 일본 요코하마 항에서. 윤정아, 항구의 불빛이 너무 밝아. 사람들은 웃고 음악이 들려.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네가 없다는 게 낯설 뿐이야. 오늘 선장님이 물으시더라. 젊은 친구, 여자친구는 있나? 나는 그냥 웃었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아직도 내 편지를 한 번도 읽지 못했으니까. 5. 1984년 4월 귀향 후 서울 하숙방에서. 윤정아, 오랜만에 육지 냄새를 맡았어. 서울은 너무 변했더라. 삼광교회도 새 건물로 바뀌었고 내가 서 있던 성가대 자리는 낯선 얼굴이 앉아 있었어. 그래도 오후 햇살은 예전 그대로였어. 나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어. 여기 있었구나. 너의 흔적이. 6. 1986년 7월 남중국해 항로에서. 윤정아, 바다가 잔잔해.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출렁인다. 사람들은 나더러 세상 많이 본 남자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의 한 문장 속을 헤매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손잡아요. 그 약속이 내 삶을 묶어두는 닻이야. 그게 없었다면 나는 이 넓은 바다에서 벌써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7. 1989년 12월 부산 초량동에서. 윤정아,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 계시고 어머니는 부두를 떠나 조용히 살고 계셔. 초량동 골목은 다 헐렸어. 내가 몰랐겠지만 나의 첫 세상은 여기였단다. 교회에서 처음 너를 본 날 그 빛이 내 삶의 방향이 되었듯이 오늘 나는 다시 그 빛을 찾아가고 있어. 이 편지는 아마도 내 마지막 편지일 거야.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에필로그. 1990년 봄 교회 낭독문. 주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 삼광교회 구 예배당 리모델링 중 낡은 벽 틈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가 발견되었다.
모두 상진의 글씨였다. 봉투는 없었고 주소도 적히지 않았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일부를 낭독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오래된 시간 위에 따스히 머물렀다. 빛이 내리던 교회, 그 교회의 남은 빛. 일부 봄의 먼지 속에서 2023 삼광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건 봄이었다. 서촌 골목 사이로 따스한 바람이 스며들고 오래된 붉은 벽돌 사이로 흙먼지가 흩날렸다. 교회 건물 지하 창고를 정리하던 현우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누렇게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붉은 실로 묶인 종이 다발. 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정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들. 현우는 공사 현장 한쪽 햇살이 비추는 벽에 기대어 그 첫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오래된 잉크의 냄새가 났다. 그 편지는 1980년 3월 목포에서 쓰인 것이었다. 현우는 그 한 문장을 읽자마자 이 낡은 종이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하늘이 낮더라. 그래도 내가 웃던 얼굴이 떠올라서 다행이야. 그날 현우는 퇴근 후에도 교회에 남았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바닥에 떨어지자 그 빈 위에 편지를 하나씩 펼쳐놓았다. 마치 오래된 사연들이 빛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2부 낭독 2023년 4월 주일 저녁 현우는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목사님의 부탁으로 발견된 편지 일부를 낭독하게 되었다. 이건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제님의 편지입니다. 그는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윤정아, 바다의 냄새는 너의 손수건 냄새랑 닮았어. 내가 그걸 코끝에 대면 세상은 다시 교회 안처럼 조용해진다. 모임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한 여학생이 속삭였다. 요즘 이런 사랑 있을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씨는 점점 흔들렸고 문장은 점점 기도로 변해갔다.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 편지는 아마도 내 마지막 편지일 거야.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울었다. 그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애 전체가 한 사람에게 기도처럼 바쳐진 기록이었다. 3부 빛의 자리 2023년 5월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던 어느 날 새로 도착한 유리창이 스테인드 글라스 자리를 채웠다. 현우는 마지막 청소를 맡았다.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가 예전 사진 속과 같았다. 그는 편지들을 다시 꺼내 빛이 비추는 자리에 한 장 한 장 올려두었다. 그러자 잉크가 투명한 빛에 비치며 글씨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 순간 교회 안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연습 중인 찬송가. 다시 만날 때까지. 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오래된 시간 위에 따스히 머물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상진 형님, 윤정 누나, 그 빛이 아직 여기 있어요. 햇살은 여전히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날 현우는 비로소 알았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체를 잃어도 그 빛은 남는다. 에필로그 기록자의 메모. 1979년의 상진, 1980년의 편지, 2023년의 청년. 세 시대는 서로를 모른다. 그러나 같은 교회, 같은 빛, 같은 기도를 나눈다. 사랑은 세월을 건너 신앙처럼 이어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